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0.88% 올라서면서 3015.06포인트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은 0.72%의 소폭 상승했습니다. 990.54포인트 장 마무리 지었네요. 네, 코스닥, 코스피 이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 사자세 보이는 날이었는데요. 기관이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2,134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869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매도를 오늘 보였는데요. 3,003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자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1,362억 원 물량 담아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였네요. 외국인은 1,113억 원, 기관은 113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불금인데요. 불금은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 인물이 환해지셨네요. 네. 눈웃음의 매력적인 남자 김대명 전문가님 인사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오늘의 비밀번호 1574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나왔다요. 안녕하세요. 라고 주식은 너무 어려워 님께서 이렇게 바로 톡을 남겨주셨네요. 좋구먼요. 저도 켰어요. 카톡도 하고 카카오 TV로 볼 수 있네요. 화면은 작지만 이라고 리틀 자이언트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노란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희망찬 색상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은 너무 어려워님께서 아나운서님도 매일 미모갱생 중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지인이신가요? 네, 제 지인을 삼고 싶은 주식은 너무 어려워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증샷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플랫폼 다양하게 또 시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이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1부 첫 번째 코너죠.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고 남겼습니다. 네, 전문가님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떤 말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오늘 같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방향성이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반등을 해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은 이제 저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악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인플레나 이런 이제 연내 테이퍼링을 이제 시사를 할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발목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등에 대한 이제 흐름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뭐랄까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자, 차트상으로 보면서 네, 자, 코스피 여기에서 차트일까요? 네. 자, 코스피 차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보면은 네. 자, 여기가 이제 주가의 어떤 이제 지지 라인을 이제 형성을 할 수 있는 이제 네. 쌍바닥 자리로 만드는 이런 자리죠.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기도 하고,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일하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내용적으로 좀 다루자면은 그죠? 네. 내용적으로 좀 다루자면은 뭐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실적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한 그런 이제 내성적인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주가가 또 상승이 나오는 네, 다시 이제 이런 흐름이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과도한 이제 또 하락세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의 유입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살짝 잠기네요. 자, 지금 자리에서 네. 여러분들 금연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자리에서 자, 반등이 나오는데 네. 자, 현재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죠? 네. 여전히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지수 차트에 이제 주가를 표현을 한다면은 여전히 위에는 이평선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별 구간이죠. 그죠? 이런 역별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네. 한 번에 이제 이런 어떤 반등세 자체를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한 번에 다 뚫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시점이에요. 네,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한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이런 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라인 형성을 만들어 주는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은 뭐 선뜻 어떤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아요. 네, 아직은 방향성이 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추세도 완전히 지금 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이제 그동안 뭐 보시면은 자,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고점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고점을 만든 상황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여기. 네, 하단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자, 저점 깨고 살짝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여전히 이제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밀려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어떤 이런 반등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가자. 네, 이런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렇지만 뭐 이런 장세 속에서라도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원자력 테마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네. 뭐 지금 뭐 지방에서 이제 서로 올라온다고 뭐 장을 완전히 끝까지 이제 다 보진 못했지만 뭐 이런 이제 테마주들의 강세는 네, 여전히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들을 위주로 네, 단기적인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지금 이제 하락하는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네, 다시 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돼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을 뭐 조금씩 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또는 이제 그런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에서 또 다시 정리를 해 나간다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됐을 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뭐 당장 이제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계좌들을 볼 수 있겠지만 뭐 한 6개월 뒤나 뭐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또 네, 수익으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네, 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뭐 매수를 한 시점에서부터 수익권이 와도 기다려야 되고, 그죠? 또 매수를 한 시점에서 또 손실이 와도 다시 또 이 종목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너무 이제 성급하게 또 너무 우울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장이 방향성이 없다고 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이야기. 현재 상승 곡선을 타고는 있지만 완벽한 상승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는 기다려 보자라는 이야기, 잘 골라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개인이 매수세를 많이 보였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뭐 오늘 그동안에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사실 뭐 최근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그런 시점에서 좀 매도세가 좀 이제 우회 점에 있었던 거고, 네. 그 동안은 오늘 하루의 어떤 이런 수급 자체가 뭐 이제 시장이 오름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틀음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매수세가 네. 또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또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 이게 해외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다우 지수나 뭐 이제 네. 나스닥 지수, 그리고 뭐 이제 중국 지수 상해 종합 지수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트들이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약간 조금 너무 작은데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살짝 크게 볼게요. 네. 자, 크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우 지수예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살짝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네. 없어요. 네,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시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밀리면서 이제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방향성이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주식, 미국 증시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네, 우리 국내 증시의 차트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까지 잘 봐야 된다. 미국 이 다우 존스랑 나스닥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의 한 줄 평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다음 코너에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되던 특정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인트로메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트로메딕, 사이월드 Z의 주요 출자자로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네, 6% 상승을 하면서 종가 3,715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장중에는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3,785원까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었는데, 이 사이월드 Z의 주요 출자자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이월드를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연기가 참 오래됐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그런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이 문제겠죠, 그죠? 주가의 그렇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큰 박스권 흐름이에요. 네, 큰 박스권 흐름이고, 뭐 선을 하나 이제 두 개를 한번 그어볼까요? 자, 여기 이 시점과 그리고 이 현재 시점,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이런 박스권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죠? 방향선 자체는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좀 틀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대고,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종목, 특정 종목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매집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면서, 네. 자, 여러분들, 자, 인트로메딕 지금 차트예요. 그죠? 차트고, 물론 재료야 뭐 재료에 따라서 어떤 주체들이 주가를 상승을 시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면 얼마든지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자, 시스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웍이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시스웍, 자,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차트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그 인트로메딕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트로메딕.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인트로메딕과 그 시스웍의 차트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매집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네, 순간적인 어떤, 네, 그런 급등의 흐름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뭐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최근 들어서 또 주가가 또 다시, 네, 급등을 해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고, 자, 다시 한번 시스웍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웍 보시면은, 자,
예,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이에요. 네, 이전에 한번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던, 그죠? 네. 여기에서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던 이제 흐름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씩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자, 급등을 해주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이전에 거래량 대비, 그죠? 이전보다 거래량 대비 자, 여기에서는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350%대 정도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그런데 이때의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그죠? 네. 주가가 크게 급등을 많이 못 해주는 그림입니다. 이건 왜 네. 그러냐? 자, 이전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들이 완전히 네. 나열되어 있는 행보.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전에 상장한 시점에서부터 자, 현 시점이 최고의 어떤 그런 신고가를 만들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이런 자리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네.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정도의 거래량, 500만 주 정도, 아니 5천만 주 정도 되는 그런 거래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자,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급등을 못 시키는 이유는 기존에 이런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인트로메딕 한번 볼게요. 자, 네.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전에 한번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던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네, 여전히 이평선들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이제 나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근데 박스권 흐름이다. 자,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자, 크게 급등을 못 해주는 그런 그림이다. 네. 네, 여전히 악성 매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큰 흐름, 네, 그런 어떤 뭐 이 해당 종목이 뭐 크게 5천, 뭐 6, 7천 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미 네, 악성 이렇게까지- 매물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네.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승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해도 이전 고점대 정도 네,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인트로 메딕에 대한 차트 분석을 자세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님. 이 인트로 메딕이 사이월드 Z가 이제 또 새로 부활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연기가 많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 매물도 쌓인 상태인데 네. 또 다른 이렇게 뉴스에 호재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강한 슈팅이 없을까요? 큰 테마의 어떤 뭐랄까요 사실 개별주로서 그런 네. 이제 주가에 크게 뭐 400%대, 뭐 500%대까지의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개별 재료로 인해서 네, 그 네.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매집의 형태를 띠면서 그 정도까지의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운입니다. 네, 운이에요. 무조건 매집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테마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단단하게 이 종목이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면은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또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큰 그런 이제 흐름들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인트로 메딕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BTS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감 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이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또 LA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하이브가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FNC 엔터가 또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종목별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군별로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 포트폴리오에 종목 하나 담아둬야 될까요?
일단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이제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고 그리고 인기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BTS 이제 관련해서는 뭐 누구나 다 해당 종목이 다들 이제 뭐 대장주로서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방탄소년단 정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가수입니다. 네, 네.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고 그런 가수가 만약에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많이 굶주려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방탄소년단을 그렇죠. 한번 보기 위해서 네. 그런 많은 분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인데 공연 자체에 많이들 그렇죠. 굶주려 네. 있죠. 그런 공연을 만약에 한다. 그럼 문화생활 자체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하필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그런 팬들분들은 엄청난 그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이제 공연장을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 그런 이제 백신 접종자들만 또 이제 참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또 이제 네. 뭐 사실 요즘 또 이제 스포츠 내용 공연도 그렇게 그렇죠. 네, 내용이 스포츠도 나올 수도 그렇고 있는 거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뭐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렇게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또 다시 매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죠.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게 되고 뭐 그런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도 인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이도 생길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대치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이브보다는 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무겁잖아요. 너무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DPC나 DPC요. 네, 그렇죠. 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이 종목 오, 같은 네. 경우에도 여기 이 자회사가 이 하이브에 투자를 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군요. 회사이기 때문에 네. D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로 이제 꼽히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박스권 탈피를 지금 하려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배열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 현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이브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하나 발견이 됐네요. DPC라는 종목인데요. 하이브는 워낙에 이제 종목 자체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관련 자회사를 지분을 보유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 DPC가 좀 가볍게 잘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좋은 종목 하나 알았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 3분기 호실적 전망 등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LG 이노텍 오늘 종가는 4% 상승을 하면서 20만 2천 원에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인데요. 네, 장 초반에 20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고점 라인에서 머물러 줬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LG 이노텍. 일단은 뭐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도 벌써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24만 원대일 때부터 24만 원대일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그런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주가는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돼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점에서 주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크게 나쁜 흐름, 박스권 흐름,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큰 박스권 시장에 의해서 지수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서 본다라면 지수에 의해서 밀렸었던 살짝 이탈이 나왔었지만 여전히 이런 자리. 그죠? 견고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상승도 물론 이제 가능을 하겠지만 문제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분은 이미 일단은 뭐 반영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기대를 먼저 지금 선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좀 더 상승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지수의 방향성이 있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의 흐름만 좀 괜찮다라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흐름까지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수 흐름에 따라가는 종목군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첨부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입니다. 오늘 디지털 중심의 성장세 지속 전망 등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제일기획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방향성 자체도 좀 이제 괜찮아요. 네, 방향성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네,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네, 종목이고요. 여전히 이제 보신다라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부터 혹시나 이제 또 크게 또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또 물론 이제 계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계시겠지만 자, 일단은 뭐 가격대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네,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 저는 뭐 일단 제일기획 뭐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더디죠, 그죠? 뭐 굉장히 좀 더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정말 좀 답답한, 네, 답답한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신규로 또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기획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 저가에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상승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지만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광고에 대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광고 테마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광고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광고 관련주들은 뭐 크게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가 많았죠. 네, 상승 그죠? 흐름을 네, 많이 상승 흐름이 받았죠. 많았지만 네. 뭐 이제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따른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 이 광고주들 중에서도 본다라면은 뭐 이 뭐랄까요, 영상 콘텐츠. 그렇죠. 영상 콘텐츠와 그다음에 엔터 쪽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YG 플러스 이런 그렇죠. 종목 같은 네, 그렇죠. 경우군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제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죠? 네,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요즘 워낙에 장세가 또 가는 종목만 잘 가는 그런 흐름세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입니다. 오늘 인터파크 야놀자와 분할 후 이 신설법인 지분 매각 관련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어제 났어요. 그래서 장외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장중에 상승을 바로 보이다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니면 신규 진입자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파크? 일단은 저도 인터파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어제 이제 나와서 좀 관심 있게 좀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분봉 흐름이 뭐랄까요? 대단타기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네. 뭐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 어떻게 뭐 좀 삶이 좀 지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 인터파크를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셨습니까?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장중에 분위기가 네, 순간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여기에서 한번 네, 주가가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랬죠. 또 네, 거의 뭐 한 10분 안에 네, 굉장히 주가의 변동폭이 몇 프로대였죠? 10분 안에 주가의 변동폭이 지금 한 보자 8% 거의 10% 가까이 사이에서 거의 변동폭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어. 정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호재, 그죠? 정말 네. 큰 호재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그런 흐름들 자체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셌다. 그거는 말 그대로
여기는 뭐 그만큼 이제 그만큼 어떤 지금 오늘 같은 흐름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다시 갭을 띄우면서 다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네, 밀어내리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분명히 회사가 큰 회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인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사실 좀 이제 물량 소화를 또 거쳐가는 네, 이제 좀 그런 이제 과정일 수도 있겠거니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만약에 그런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그죠? 분명히 하단 6,000원대 구간을 지켜주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6,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호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단발성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관심을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6,000원대 구간 네, 잘 지켜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네,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지라인 6,000원 잘 기억하셨죠? 인터파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마켓, 인터파크가 아이마켓 코리아와 함께해서 또 주가가 상승을 했고, 네, 하락을 하고 그랬는데 같은 쪽이었는데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종목도 같은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이마켓 같은 경우 강보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네, 하루 흐름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똑같아요. 네, 그 인터파크 썰매타기인가요? 네, 똑같고요. 네, 그래서 스키. 네, 뭐 이제 네. 뭐 도찐 개찐 뭐 이런 얘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뭐 이제 흐름 자체 그러니까 뭐 퍼센트 네. 자체는 뭐 이제 거기서 거기라서 네. 그리고 거래량 없는 그런 상승 흐름이고요. 네. 네. 정작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슈는 이제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대 네,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서 흘러가는 6,000원 흐름들을 선에서, 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네, 좀 잘 드릴게요. 들었습니다. 인터파크와 아이마켓 코리아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쏙쏙들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오늘의 비밀번호 1574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름이 재미있으신데요. 반갑습니다, 본전님. 본전님께서 바로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본전님 안녕하세요. 서울 부자님께서 방금 인터파크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인터파크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각 이슈로 들어갔는데 오늘 하락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중이 2%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곧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남겨주시고 있는 가운데 2부 때도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캔디 투척이라고 희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까 전문가님께서 목을 아파하셔가지고 이 캔디를 드리고 싶었나 봐요. 희진님께서 따뜻한 마음씨를 보이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목 좀 괜찮으세요? 일단은 네,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아까 저희 네, 아나운서님이 또 보리차를 또 주셔가지고 네. 좀 보리차. 마시니까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을 조금 드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나아지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김규봉님입니다. 흐흐 이기 오늘 멋지시네요. 라고 하시네요. 희진님께서도 대명쌤은 늘 멋지죠. 라고 하십니다. 네, 대명쌤은 늘 멋지십니다. 네, 압류. 네,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고 있는 가운데 AK홀딩스에 대한 종목 고민 또 남겨주셨습니다. 15% 이렇게 드리면 되죠? 네, 기억나니님 맞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추님께서 본방사수 대명쌤 잘생김 묻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정말 너무너무 대명쌤에 대한 사랑이 가득가득한 톡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다들 잘생겼다고 하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요. 오늘도. 네, 계속해서 여기까지 톡방 분위기를 봤고요. 종목 고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LG U+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14,65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이 딱 맞네요. 14,650원에 오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 14,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네요.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14,750원까지 고점을 찍어내고 조금의 낙폭을 보이다가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LG U+,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현재 가격대 매수가가 14,650원이다. 오늘 사신 건가 봐요. 네. 종가 부근에 사셨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종가에 사신 것 같은데 비중도 15%다. 네,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 네, 네. 비중이 한 번에 15% 정도 들어가시는 네. 혹시 네,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비중 자체 다음부터는 조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쪽으로 첫 매수는 줄여 나가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이 그렇죠. 네.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크게 나쁘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크게 많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저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 물론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 종목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보는 종목들만 봅니다. 다 그런 거 제가 보는 아니겠습니까? 종목들만 어떻게 보기 다 때문에 봅니까? 네. 네, 일단 제 관심 밖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전히 추세를 계속해서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자, 일봉상의 흐름, 현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매수하는 가격대 자체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은 줄이셔도 크게 큰 부담은 없을 만한 이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반등을 했었던 시점에서 주가가 살짝 눌리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보시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죠?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비중 자체, 여기 현 가격대 자체가 당장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보기보다는, 그죠? 가격대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비중 자체를 일단은 만약에 다음 주 돼서라도 주가의 어떤 가격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비중부터 먼저 좀 축소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다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에 대한 상담 잘 들으셨죠? 지금 비중이 조금 높다고 하시니까 아직 익절 라인이지 않습니까? 조금 줄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대명 선생님께서 톡방으로 남겨주신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톡방으로 네, 이제 말씀을 톡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기보다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네.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거나 네. 또는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한동안 온라인 방송을 안 했어요. 온라인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LG U+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플러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입니다. 종목명 이수화학, 매수가는 17,250원, 비중을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16,300원에 마무리를 지은 이수화학입니다. 장 흐름을 보면 갈수록 오름세 보여줬네요. 11시 부근께부터 오름세가 커져서요. 16,400원을 찍어낸 뒤 고점에서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6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된 이수화학. 매수가는 17,25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해서 주가의 최근 방향성 굉장히 좋다라고만 일단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현재 가격대 자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죠. 일본 가격.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닙니다. 정신이 좀 없네요. 자, 일본 가격대만 봐도, 일본의 흐름만 봐도, 자, 지금 거래량적인 부분과 뭐 그래 차트의 어떤 정배열 구간 굉장히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해당 종목 뭐 충분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뭐 좋게는 보고 있지만 뭐 비중 자체가 또 15%네요. 이거 뭐 오늘 정했습니까? 오늘 15%? 자, 오늘 15% 모임인 것 같습니다. 자, 17,000. 네. 자, 가격대 자체,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 뭐 성장성, 그런 이제 네. 배터리 쪽, 뭐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비중 자체가 조금은 높다. 네. 비중 자체가 조금 높고, 그리고 뭐 추가 매수 한번 의견 한번 좀 드릴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한 네. 14,000원대 정도까지 충분히 천천히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또 다시 한번 연출이 된다라면은 네. 그죠? 그때 대해서는 비중을 분명히 좀 축소를 시키는 쪽으로 대응을 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에 대한 의견 잘 들으셨죠? 14,000원쯤에 추가 매수를 하시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비중이 많으시다, 조금 줄여 나가시자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네요. 매수가 25,700원, 비중이 50%라고 합니다. 대명 선생님한테 혼나시겠어요. 26,350원의 종가가 마무리되었고 오늘 2.7%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매수가가 25,7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네요. 장중에 27,3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넥스트 사이언스. 이거는 지금 좋은 라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일단은 뭐 이슈 자체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주이기도 한데 지금 뭐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급등 사유는 전부 이런 백신 관련해서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랐었죠. 뭐 바닥권에서 한 600%대에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600%대를 만들고 나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를 제가 선으로 하나 그어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쌍봉 자리거든요. 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좀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자리, 전저점 자리를 좀 지켜주고, 쌍봉에서 밀렸지만 전저점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그림 속에서, 자, 여전히 거래량 없는 상승세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번 크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네. 나서 자, 거래량, 그동안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이런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래량 없는 지금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가격대에서 다시 비슷한 가격대에서 밀리고 있다. 자, 이런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 최근에 여기에서 보시면 단기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해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자, 보시면은 또 하나 선을 한번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자, 여기가 무슨 자리냐?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자리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자리고, 그런 자리를 좀 지켜줬었고, 그리고 자, 네. 그런 지켜주는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 그죠? 네. 그리고 반등을 해주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림인데,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대한 방향성, 이 자리를 지금은 당장은 좀 지켜주는 이제 그림이지만 굉장히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를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충분히 상승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흐름은 이제 기대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그죠? 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빠져나오시길 바란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한 22,500원대 네, 기준점 잡으시고, 네, 22,500원대 한 기준점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익절 라인 구간인데 지금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오를지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같으면 이제 비중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비중부터 먼저 축소를 하는 게 좋을 네, 것 어느 같아요. 정도 익절을 하셔라. 그렇죠. 비중부터 먼저 축소를 좀 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 비중이 지금 50%고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하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인터파크, 네, 매수가 8,100원, 비중은 2%라고 합니다. 네, 오늘 들어갔다고 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아까 살펴봤는데 눈썰매처럼 내려왔습니다. 7,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장중에 8,710원까지 갔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4% 마이너스로 마감한 인터파크. 일단 비중이 2%시네요. 네. 네, 살짝 이제 뭐 발만 살짝 담궈 보신 것 같은데, 네. 네, 살짝 발만 담궈 보셨는데 어떻게 된 게 네, 좀 진흙이 좀 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가의 방향성 자체 충분히, 그죠? 네, 매각을 했다는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이제 장외 매각에 주식도 올랐고요. 그것도 누가 야놀자가 그죠? 그럼요. 야놀자가 야놀자. 손정희 회장이 그죠? 네, 네. 투자했는데.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이제 큰 회사가 여기에서 그런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 누구나 다 이제 이런 해당 쪽 인터파크가 크게 급등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예상되는 그런 방향성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6,000원대로 좀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비중이 2%시니까 그죠? 조금씩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냥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6,000원쯤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라라는 이야기이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6,000원쯤에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는 이 6,000원대가 이제 지지라인.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이제 가격대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없는 이제 하락 속에서 네. 만약에 뭐 이제 현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당장 다음 주에 다시 바로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여기에서도 이제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 다음 월요일에 또 뒤통수를 맞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7,000원대에서부터 7,000원 아래로부터 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이 네. 6,000원이라는 그렇죠. 이야기였군요. 네,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손절 라인이 6,000원이셨고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 1부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때도 상담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래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비밀번호 1574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 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2부 때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